네. 음, 네. 여러분들 강의 가상 환경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라우팅을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관리자 권한으로 명령 프롬프트, 그러니까 CMD를 쳐주시고, 그 뒤에 제가 지금 뒤쪽에 써놓은 라우팅 추가 명령어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쪽에다가, 예, 저처럼 똑같이 쳐주시면 지금은 경로가 이미 있어가지고 실패가 뜨는데 원래 거기 밑에 확인이라는 확인 메시지가 뜨게 되고요. 그 뒤에는 저희 가상 환경으로 전부 접속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만 해주시고 이제 저를 따라서 오시면은 가상 환경으로 접속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은 에듀 1부터 에듀 30번까지 아이디가 다 배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접속할 가상 환경 자체가 117, 15, 122에 1, 네,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XX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부여받은 번호로 접속을 하시면 되고 저는 33번을 쓸 거기 때문에 133을 접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트레이닝 느낌표 골뱅이 자 아이디 패스워드가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접속할 환경은 공인 IP가 217.15.122에 이쪽에 이제 여러분들 1하고 뒤쪽에 아이디 번호 쳐주시면 되고 아이디는 트레이닝 느낌표 골뱅이 를 쳐주시면 됩니다. 저는 33번을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여받았던 번호대로 접속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격 데스크탑은 이쪽에 찾기 버튼이나 시작 버튼 누르셔가지고 원격 이라고 치면은 원격 데스크탑 연결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뜨고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연결할 컴퓨터를 적는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노트패드에 설명을 드렸듯이 217.15.122에 본인 아이디를 쳐주시면 됩니다. 저는 33번을 쓰겠습니다. 33번 연결 눌러주시면 보이는 화면처럼 윈도우즈 로그온 화면이 또 뜨게 됩니다. 이 지금 윈도우즈 화면 같은 경우에는 가상 머신 안에 있는 윈도우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습 환경으로 들어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이름은 트레이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암호는 트레이닝 느낌표 골뱅이 쳐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수업하던 것들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네. 지금 SSH까지도 다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처음부터 SSH는 접속을 다시 한번 해보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 문제가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을 거고 상황 중에서도 참고 부분이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 유심히 봐주시고요. 로그 위치 유심히 한번 봐주십시오. 유저 로컬의 아파치2의 로그스라는 위치에 로그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이 로그를 가지고 아마 1번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기존 3일간 발생한 서비스 거부 공격에 사용된 IP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고요. 로그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저 로컬의 아파치2의 로그라는 위치에 존재한다라고 이미 문제에도 적혀져 있습니다. 보기에는 1번부터 4번까지 이제 IP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IP 중에 기존 3일간 발생한 서비스 거부 공격에 속하지 않는 IP가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 분석용 PC가 되겠고요. 분석용 PC에서
디도스 공격을 받은 웹서버 쪽으로 SSH 연결을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약한 웹서버로 어, 접속을 하셔야 되는데 사설 IP인 172.161 저는 33번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133.205로 접속을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 아이디 번호대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취약한 웹서버 접속은 취약한 웹서버 접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접속되어 있는 가상 환경, 그 윈도우즈 가상 환경에서 뿌띠라는 SSH 접속 클라이언트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실행해 주시고 실행을 하신 뒤에 접속을 해 주시면 됩니다. 실행을 해 주시고 접속 정보가 여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취약한 웹서버는 호스트가 172.16101 아이디에 205 저는 33번이지만 네, 여기가 이제 취약한 웹서버인데 접, 접속을 해주시고 접속을 하시면 XX는 본인 아이디가 되고 자, 루트에 웹 어드민 느낌표 골뱅이일 겁니다. 뒤쪽에 정보를 보시면 네, 루트의 패스워드는 웹 어드민 느낌표 골뱅이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요. 같이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자, 가상환경으로 들어오시고 여기서 바탕화면에 있는 뿌띠를 실행해 주시고 172.161 133에 205 하시고 오픈 버튼을 눌러주시면 로그인을 어떤 아이디로 할 것이냐 창이 뜨고요. 루트 쳐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패스워드를 입력하라는 창이 뜰 겁니다. 약간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는데요. 좀 기다려 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패스워드를 물어보고요. 패스워드를 치실 때 타이핑을 하셔도 이 화면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타이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웹 어드민 느낌표 골뱅이 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지금 그 그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접속이 되시면 뭐 루트에 불웹 그리고 뒤쪽에 여러분들 아이디가 같이 포함이 된 그런 것, 그 쉘이라고 하죠. 배시 쉘 화면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자, 1번 문제는 서비스 거부 공격에 사용된 IP가 아닌 것 유저 로컬의 아파치2의 로그 이쪽에서 로그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동을 한번 해보시죠. 데이터 디렉토리 이동은 CD 먼저 쳐주시고 유저의 로컬의 아파치2의 로그스까지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동을 해보시고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보시려면 ls 명령어를 쳐주시면 액세스 로그와 에러 로그, 뭐 HTTP PID라든지 다른 기타 필요한 이 웹서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로그들이 이쪽에 저장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먼저 작은 용량의 로그를 먼저 열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진짜로 본 로그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ls-al 쳐보시면 액세스 로그라고 해서 이렇게 4만 5천 바이트 정도 네, 이렇게 용량이 작은 액세스 로그를 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를 먼저 해볼 거고 그 뒤에 요 큰 로그 액세스 로그.1번을 가지고 실제로 디도스에 사용된 IP가 아닌 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cat 액세스 로그를 해보십시오. 한번 cat 명령어는 리눅스 상에서 어떤 파일을 읽어들여서 사용할 때 출력을 시켜주는 명령어입니다. 좀 크게 같이 보시면 자, cat 액세스 로그 하시면 그 로그 안에 어떤 내용물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 웹서버에 접속한 IP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 뒤에 언제 접속을 했는지 시간, 그리고 그 뒤에는 이 HTTP 메소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get 메소드, 포스트 메소드, 뭐 커넥트 메소드 등등 메소드를 통해서 어떤 메소드를 통해서 접속했는지 메소드, 그리고 어떤 페이지를 요청을 했는지, 대부분 웹페이지 메인 페이지를 들어간 이력이 있네요. 여기 이제 슬러시라는 것은 웹페이지 중에 루트, 그러니까 메인 페이지를 요청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네, 쭉 보시면 뭐 요청한 용량, 응답 용량 등등 뒤쪽으로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건 IP죠. IP만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데이터만 뽑아보고 싶으실 때는 get access log 하시고 오크라는 명령어를 쳐주시면 돼요. 오크. AWK 쳐주시고 한 칸 띄시고 저와 같이 모양을 만드시고 싱글 콧 다운표로 먼저 묶어주시고 그 안에 가로를 쳐주시고 프린트 한 칸 띄고 달러 원 쳐주시면 가장 첫 번째 컬럼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는 IP들만 쭈루룩 나오게 되는 거고요. 한 가지 더 테스트를 해보시면 달러 2 해보시면은 두 번째, 달러 3 해보시면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는 컬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한 정보는 IP고요. 이 출력 구분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걸 기준으로 컬럼을 나누느냐?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스페이스입니다. 빈 공간. 그래서 빈 공간 기준으로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을 구분을 하여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는 첫 번째 컬럼만 필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컬럼을 출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컬럼이 출력이 되면 이 데이터를 핸들링해서 어떤 IP가 얼만큼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소트를 먼저 해주실 거예요. 소트를 하시면 숫자 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지금은 시간 순이었죠. 네, 소트를 해주시면은 IP 기준이기 때문에 숫자 기준으로 정렬이 될 거고요. 소트 이후에 유니크 명령어를 쳐주시면 같은 IP는 전부 다 하나로 뭉쳐주는, 그러니까 중복을 제거해주는 명령어입니다. 유니크. 유니크를 쳐주시면 지금 그 많던 로그들이 단 5줄로 요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액세스 로그에는 5개의 IP가 현재 웹페이지를 요청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5개가 아니라 여기 뒤쪽에 유니크 마이너스 C라고 쳐주시면은 해당 IP가 몇 개가 있었는지까지도 세워줍니다. 지금 기존의 로그를 쭉 보면은 19149.7이라는 IP가 많이 나왔는데 이건 사람 눈으로 셀 경우에는 세기가 좀 힘드실 텐데 유니크 마이너스 C를 해주시면 같은 IP가 몇 개 있었는지 앞쪽에 이 IP는 25개 있었고 이 IP는 13개 있었고 그리고 이 IP는 77개 있었고 하는 것들을 한눈에 보기 좋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가공을 하신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소트를 걸어주시는데 소트 마이너스 rn 쳐주시면 어, 지금 맨 앞쪽에 그 유니크한 IP를 뭉쳐서 몇 개가 있는지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가지고 그 오름차순이라고 하나요? 그 가장 숫자가 높은 게 위쪽으로 갈 수 있게 정렬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위쪽이랑 그 출력된 결과를 보시면 이쪽은 이제 중구난방으로 정렬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아래쪽에는 이 앞쪽에 있는 이 카운트 수로 정렬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R 인자를 줬기 때문에 R은 이제 리버스를 뜻하는데 그 가장 큰 원래 여러분들 숫자를 세알릴 때 1, 2, 3, 4 이렇게 세는데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거는 가장 접속을 많이 한 IP를 찾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정렬을 해서 가장 큰 숫자가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정렬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어떤 IP가 가장 많이 접속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이 상태를 지금은 5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오고 한눈에 볼 수 있지만, 이 결과값이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정렬된 데이터라고는 하지만 한눈에 보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명령어를 다시 요청하시기보다는 해당 결과를 파일로 저장해 놓고 그 파일을 읽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꺽쇠 표시해 주시고 이쪽에 파일명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일명을 적어주세요. test.txt라고 적어주시면 결과값이 모니터에 출력되는 게 아니라 파일로 출력이 써집니다. 이렇게 하면 ls 쳐보시면 test.txt라는 파일이 이쪽에 생겼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at 명령어로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어요. 네,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저장한 예상했던 결과가 요 안에 적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중간중간에 있는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가 의미하는 거는 요 앞쪽에 cat access.log 하면은 단순히 이 로그를 읽어서 모니터에 출력해 주는 것, 그리고 그 뒤에 파이프를 쓸 경우 출력이 표준 출력이 아니라 뒤쪽에 있는 명령어의 입력부로 출력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크 명령어로 다시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다시 파이프를 쳐주시면 뒤쪽에 있는 소트 명령어의 입력으로 해당 앞쪽에 있는 명령어의 출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를 적절히 써서 출력을 넘겨주시고 마지막에는 리다이렉션을 써서 파일에다가 써주는, 네,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는 복사를 해주시고 우리가 진짜로 그 가공해야 될 데이터는 액세스 로그.1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뒤쪽에 있는 명령어만 쭉 복사를 해다가 앞에 있는 그 로그명만 바꿔서 데이터를 한번 가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get access.log.1 해주시고 파이프 쳐주시고 도크로 첫 번째 필드만 뽑아내고요. 프린트 달러1 그리고 소프트를 해주셔야 이렇게 같이 똑같은 것들은 똑같이 뭉치기 때문에 뭉친 뒤에 유니크를 걸어 주셔야 뭉쳐진 중복이 제거가 됩니다. 소트 그리고 유니크 마이너스 C 하시면은 이제 여기 보이는 앞쪽에 이런 숫자가 있는 결과들이 나오겠죠. 예상이 되겠죠. 그 뒤에 소트 마이너스 RN 해주시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역정렬을 해주셔서 가장 숫자가 큰 접속 수가 빈도수가 많은 IP가 맨 위로 올라가게 정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리다이렉션 시켜서 파일로 쓸 겁니다. 음, 뭐 여러분들이 파일명을 정하실 때는 좀 알아보기 쉬운 걸로 정해 주시면 돼요. 디도스 ip.txt로 저는 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로그 용량이 좀 컸기 때문에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 뒤에 조금 이제 1분 남짓 기다려 주시면 지금 완성이 됐는데 이렇게 다시 쉘이 떨어지면 작업이 완료됐다는 뜻이고요. 이 파일을 한번 캣으로 읽어보겠습니다. cat-didos.ip 지금 여러 가지 출력들이 섞여 있어서 클리어를 한번 시키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cat-didos.ip.text 보시면은 아까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10만 6천 번 정도의 접속 빈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1.97.233이라는 IP는 16,000번,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IP도 16,000번, 그 아래에 있는 IP도 16,000번. 거의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는 대동소이 하고요. 거의 10만 6천 번으로 10만 7천 번, 6천 번으로
거의 동일한 숫자의 패킷이 발생했다는 요청을 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은 뭐 그렇게 큰 규칙성을 찾을 수는 없고요. 이 위쪽까지는 이거는 어떤 툴을 이용해서 그 서비스 거부 공격을 3일 동안 3일인지는 지금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특정 기간 동안 공격을 감행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할 거는 저희 그 보기에 있는 IP와 요 위쪽에 있는 디도스 공격에 사용됐다고 추정되는 이 IP들과 비교 매칭을 해보시고 없는 IP를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1.11.97.233이죠. 요거를 복사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복사를 해가지고 맨 위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1.11.97.233이라는 IP가 지금 눈에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찾는지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cat. 디도스 IP 이렇게 파일을 읽어주시고 이렇게만 하면 출력이 나오는데 grep 명령어라는 게 있습니다. grep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이쪽에 찾고 싶은 스트링을 써주시면 1.11.97.233이라고 쳐주시면 그 문서 안에 이런 스트링이 존재를 하는지 매칭을 시켜보고 매칭이 된다면 그 결과를 출력해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grep 해주시고 요 IP를 쳐주시면 맨 윗줄에 있는 것들이 있는 걸 찾아서 스트링 매치를 한 뒤에 그 줄만 이제 출력을 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밑에 있어서 안 보이실 텐데 다시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는 그래서 디도스 IP가 맞고요. 두 번째는 113.199 IP를 확인을 해보시면 똑같이 하는데 이 뒤쪽에 이 그래프 뒤쪽에 113.199 이쪽은 안 치셔도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매칭된 거죠. 이 두 번째 클래스까지 매칭을 해서 얘도 10만 6천 번이라는 횟수가 있기 때문에 디도스로 서비스 거부 공격이 사용된 IP로 확인이 되고요. 124.153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24.153 네, 얘도 10만 6천 번 디도스에 사용되었습니다. 네, 181.93.057 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81.93 네, 해보시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4번 181.93으로 시작하는 IP가 될 거고요. 이 그램 명령어는 유용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스트링 매치하는 법을 배웠고 그중에 디도스로 사용되지 않은 IP가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서 4번이 됐고요. 그 밖에 지금 요런 2번부터 쭉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이론 시간에 배웠던 그리고 전 시간에 풀어봤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쭉 지나가고 저희가 수업 때 했던 것처럼 TCP 덤프를 통해서 서비스 거부 트래픽을 한번 캡처를 해보고 그 캡처한 파일을 윈도우즈로 옮겨서 와이어샤크를 통해서 피켓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진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요. 자, 한번 TCP 덤프를 통해서 캡처를 해보겠습니다. 자, TCP 덤프 명령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 써보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오타나 이런 것들에 유의하면서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좀 크게 노트패드에다가 적어 보겠습니다. 네.
리눅스 환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뿌띠로 접속한 환경에서 명령어를 쳐주시면 되고요. TCP 덤프 명령어를 쳐주시고 마이너스 NNI 쳐주시고 이 뒤쪽에는 인터페이스를 쳐주셔야 됩니다. 인터페이스가 무엇이냐? 여기서 if config를 쳐보시면 지금 닉이 ETH 0번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고 이 로컬호스트는 닉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이거 얘는 제외를 하고요. ETH 0번에 이런 IP가 부여가 돼 있고 맥 어드레스도 이쪽에 보이고요. 근데 이제 닉이 여러 개인 서버 혹은 호스트들이 있는데 그런 서버 같은 경우에는 ETH 0, ETH 1, ETH 2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카드가 여러 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어떤 인터페이스를 캡처를 할 것인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ifconfig 명령어를 쳐주시면 되고 ifconfig가 혹시 안 깔린 서버도 요즘 있을 수가 있어요. IP 한 칸 띄고 A 쳐주시면 ETH 0 정보가 이런 식으로 또 간단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캡처할 인터페이스는 ETH 0번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뒤쪽에 인터페이스를 지정을 해줍니다. ETH 0. 자,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쳐보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NNI ETH 0 쳐주시면 네, 그때 수업 시간에 확인하셨겠지만 치자마자 무수한 트래픽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 트래픽들을 지금 모니터에 찍어주고 있습니다. 표준 출력으로 찍어주고 있는데 아, 이렇게 이 명령어를 끄는 방법은 컨트롤 C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지금 약 그 짧은 시간에 47만 개의 패킷이 통과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확인을 하셨고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패킷인지 보시면은 요 패킷을 보시면 되는데 요게 출발지 IP고요. 출발지 포트고요. 맨 마지막이 그리고 방향이고요. 그 뒤에 목적지는 요 IP고요. 그 뒤에 있는 요 숫자 22번이라는 숫자가 포트가 됩니다. 결국은 아시겠지만 웰로운 포트이기 때문에 22번은 SSH 포트입니다. SSH 포트가 어디서 유발되고 있느냐, SSH 트래픽이 어디서 유발되고 있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지금 푸티를 통해서 접속해 있는 그 트래픽 자체가 SSH 트래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붙어 있는 게 트래픽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트래픽을 캡처했을 때 노이즈 트래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22번 포트에 대한 트래픽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ETH 0 시고 인터페이스까지 쳐주시고 뒤쪽에다가 not 포트 22 쳐주시면 네, 지금은 이제 거의 아무것도 안 보이는 22번을 제외하면 거의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뭐 여기다가 핑을 한번 제가 날려볼게요. 핑 1716.133.205. 자, 핑을 서버 쪽으로 날리니까 서버에서는 그 그러니까 ICMP 트래픽이라고 하죠. 핑을 ICMP 에코 리퀘스트에 대한 리플라이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 트래픽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발생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전부 응답을 해줬기 때문에 이쪽에 TCP 덤프에 찍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자 트래픽을 이제 공격 트래픽을 저장을 해볼 텐데 저희가 아까 cat 명령어로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리다이렉션 하듯이 그쪽에 파일명을 쓰시면 되는데 약간 툴 명령 툴이 다르기 때문에 저장하는 방법도 약간 다릅니다. TCP 덤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W 옵션을 주시고 뒤쪽에 파일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디도스 디도스가 아니죠. 저희 거는 dos.ptab으로 제가 저장을 좀 하겠습니다. W는 라이트의 약자고요. 그래서 dos.pcap으로 저장.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캡처가 시작됐다라는 말만 뜨고 그 뒤에 제가 핑을 한번 보내볼까요? 핑을 보내더라도 모니터로 출력이 뜨지는 않습니다. 그 출력은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들이 저장한 dos.pcap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컨트롤 C 눌러주시면 10개의 패킷이 캡처됐다라고 나오고 그 패킷을 확인을 하시려면 와이어샤크로 윈도우즈로 옮겨서 보시는 게 가장 편한데 뭐 요 정도는 HCP 덤프로도 읽으셔도 가독성이 그렇게 해치진 않을 것 같아서 마이너스 NNI가 아니라 R 써주시고 R은 이제 리드의 약자고요. R test.pcap 써주시면 네, 지금까지 발생했던 트래픽들이 쭉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피캡을 이 안쪽에서도 읽으실 수 있고 바깥쪽 그 와이어샤크가 있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시는 툴 와이어샤크가 있는 윈도우즈에서도 그 파일을 옮겨온 다음에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저장을 좀 해볼게요. 이제는 진짜로 공격 트래픽을 다들 준비를 하시고 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똑같은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해당 파일이 덮어 써져서 없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뭐 넘버링을 하신다든지 해서 이름을 정해주시고 제가 공격 머신을 작동을 한 뒤에 어떤 어떤 트래픽들이 이제 캡처가 되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슬로우 로리스 어태커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다중 공격을 목적으로 만든 공격자라서 약간 느릴 수도 있는데 33번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얘가 부팅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웹서버 쪽으로 공격을 시작할 겁니다. 캡처는 그대로 놔두고요. 3점 지금은 접속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준비해 놓은 실습용 게시판, 즉 웹서버고요. 이 웹서버를 지금 공격이 지금 시작된 것 같고요. 시작되면 서비스 거부 공격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접속이 안 돼야 됩니다. 자, 새로 고침. 네, 밑쪽에 보시면은 지금 로딩 바가 올라는 가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제가 열어뒀던 페이지가 보이는 거고 실제로 접속이 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브라우저를 켜고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불웹33.com 여러분들은 요 33에 여러분들 아이디를 쳐주시면 돼요. 1번이시면 불웹01.com을 쳐주시면 되고 네. 근데 접속이 안 되시죠? 네, 이 상태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자는 이제 도스 서비스 거부 공격을 성공을 한 거고 사용자들은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웹페이지를 접속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공격 패킷을 한 1분 정도만 받아보고 그 피켓 파일이 저장이 되면 그 피켓 파일을 윈도우즈로 옮기고 윈도우즈에서 그 피켓 파일을 열어보는 데까지 오늘 진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도 접속이 공격을 멈출 때까지는 접속이 계속 안 될 거고요. 이 접속이 안 되게 만든 그 요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요인을 조금 교육 목적이다 보니까 조금 작게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만 건을 받아야 이 서버가 다운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100건으로 설정을 했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정 파일의 값을 바꿔가지고 좀 조정을 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취약한 웹서버도 저희가 조정을 해 놓은 상태고, 음, 네. 이렇게 해서, 자, 이제 그만 공격을 멈춰 보겠습니다. 공격을 멈추고, 여러분들은 캡처를 종료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저는 공격을 좀 멈춰 보겠습니다. 버튼을 끄고, 끄고, 여러분들도 컨트롤 C를 눌러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멈춰 주시고, 네. 약 2,000개 정도의 패킷이 캡처됐고, 여기서 잠깐 읽어보면, 옛날 도스2.pkep 뭐 이런 식의 pkep 트래픽 파일이 저장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을 어떻게 윈도우즈로 옮겨가느냐? 윈도우즈로 옮겨가는 방법은 CMD를 일단 켜주세요. 시작 눌러주시고 프로그램에 보조 프로그램의 명령 프롬프트를 눌러주십시오. 더 쉬운 방법은 윈도우 R 눌러주시면 실행이라는 창이 뜹니다. 이 실행 창에서 CMD라고 쳐주시면 명령 프롬프트를 여실 수가 있어요. 엔터 쳐주시면 아까랑 똑같이 CMD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창에서 PSCP, 그러니까 원격지 서버에 있는 파일을 SSH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파일을 땡겨오는 그런 도구인데요. 그 도구를 이용해서 원격지에 있는 파일을 땡겨오는 방법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PSCP 바탕화면에 있는데 CMD로 실행을 시켜야 하거든요. 이게 뿌띠처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인터페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 CLI, 그러니까 명령어 기반으로 동작하는 도구여서요. 얘를 CMD로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PSCP가 있는 바탕화면까지 이동을 하셔야겠죠. 자, CD 똑같습니다. 리눅스나 체인지 디렉터리의 약자고요. CD 해주시고 탭 누르시고 바탕 하시고 탭 눌러주시면 바탕 화면이라고 바로 자동 완성이 되거든요. 네, 엔터 쳐주시면 바탕화면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dir 쳐보시면 이게 윈도우에선 dir이고요. 리눅스에선 ls인데요. 지금 윈도우 환경이기 때문에 dir 명령을 쳐주시면 지금 현재 바탕화면에 있는 도구들이 다 보이실 거예요. PSCP, 뿌띠, test.pcap 등등 뭐 툴이라는 지금 디렉터리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PSCP가 여기 보이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PSCP로 파일을 땡겨올 때 중요한 거는 원격지의 파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원격지에 있는 파일의 위치를 확인하시려면 요 지금 이 뿌띠 창을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이 뿌띠 창에 어디에 저희가 그 도스2.pcap을 저장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ls 쳐보시면 도스2.pcap이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 WD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파치 로그 디렉터리라든지 그런 데서 저장을 하셨으면 약간 깊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루트나 이런 데다가 이제 저장을 하시면은 사실 그 깊게 있는 것보다는 오타가 날 확률도 적고 파일을 옮겨가기도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트에 저장을 했고 다른 분들은 있는 위치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저 뭐 로컬에 있었다. 그러면 PW를 쳐보시면 현재 위치가 유저 로컬이라고 뜨게 되고요. 저는 루트에다 저장을 했기 때문에 PW를 여기서 쳐보시면 루트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저장한 pcat 파일의 위치는 루트의 dos2.pcap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바탕화면에서 해당 파일을 가져오는 명령어를 노트패드에다가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ESC 원격지 파일 요 PSCP를 이용해서 바탕화면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없으면 PSCP 명령어를 칠 수가 없어요. PSCP.exe 쳐주시고 원격지에 있는 파일 위치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 또 접속 정보 아이디랑 호스트 IP, 서버 IP까지도 적어주셔야 되는데 저를 따라해 주시면 돼요. 루트 아이디였고요. 골뱅이 172.168.133-205 IP였고요. 요거를 빠뜨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콜론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콜론. 그리고 그 뒤에 파일 위치를 풀 경로를 적어 주시면 돼요. 저는 루트에 roast2.pcap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PSCP 치시고 가져올 원격지 파일의 위치를 쭉 적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원격지 위치고요. 뒤쪽에는 로컬 위치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로컬 위치란 여러분들 그 윈도우즈 PC, 그 윈도우즈 XP PC 그 위치, 그 XP PC에 어디에 저장할 건지를 여기다 적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CMD 창을 봤을 때 바탕 화면에 있기 때문에 바탕 화면에 바로 저장을 하는 명령어는 그냥 이렇게 점 하나만 적어 주시면 현재 디렉토리에다가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뭐 여기다가 유저 베스터 이런 식으로 위치를 저장해 주실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위치에 저장,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야 훨씬 더 접근도 쉽고 바로바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쳐보겠습니다. 일단 창을 좀 넓혀볼까요? 안 넓어지네요. pscp.exe 한 칸 띄시고 원격지 ID 그리고 IP 133.205번이고요. 자, 빠뜨리지 말라고 했었던 콜론까지 적어주시고 이쪽에 원격지 실제 풀 경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루트에 boss2.pcap을 적었고요.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로 옮기겠다 점 하나만 적어주시면 엔터를 쳐주시면 패스워드를 물어볼 거예요. 패스워드, 어떤 패스워드를 적어야 될까요? 예, 여러분들이 접속하고자 그거 원격지에서 파일을 빼오는 거기 때문에 원격지 서버에 패스워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패스워드를 칠하는 그 창이 뜨고요. 패스워드는 웹 어드민 느낌표 골뱅이 하시면 네 이게 용량이 클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100%가 1%부터 쭉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지금 저희가 캡처한 파일은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금방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ETA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작업이 남은 시간, 끝날 때까지 남은 시간 ETA 보시면 되고 이쪽에는 옮긴 숫자, 그 바이트 용량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으로 옮겼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dos2.pcap이 확인이 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TCP 덤프로 캡처한 캡처 파일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HTTP 그래서 그거를 한번 TCP 스트림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수업에서는 아직 다루지는 않은 내용인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 get 명령어로 요청을 했는데 그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청을 끝내는 그 명령어가 따로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는 엔터 두 번을 치게 되면은 웹 요청이 끝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리스폰스가 오게 되는데 저희는 지금 이 공격의 특징은 엔터를 두 번을 치지 않고 계속 이상한 더미 데이터 같은 것들을 보내면서 연결 자원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끝나야 다음 연결을 준비하고 그 연결이 끝나야 또 다른 연결을 준비를 할 텐데 한 연결을 공격자가 붙잡고 있으니 그런 패킷들이 무수히 많이 들어오고 그 패킷들의 그 요청이 끝나지를 않으니 일반 사용자들은 접속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캡처를 여기서 끊었으니 여기까지 보인 건데 계속 캡처를 했다면 요 파일이 계속 찍혔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게 그 타임아웃 값이라는 게 있는데요. 웹서버에는 요청을 서버 쪽에서 끊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타임아웃 값이 지나게 되면은 이 요청도 이제 끊어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공격이 중지되지 않았다면 계속 그 연결 자원을 다시 없어지자마자 다시 점유하고 다시 점유하고 해서 결국은 그 서비스 거부 공격이 멈지 않는 상태가 될 겁니다. 공격이 멈추기 전까지는. 네,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피캡을 가지고 제가 분석 그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분석했던 내용들을 쭉 다시 한번 보실 거고 문제를 같이 풀고 또 다른 시나리오를 할 수 있으면 그 시간에 다른 시나리오에 잠깐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